부천항 구상과 가로림만 프로젝트. 건설 계획을 둘러싼 동상이몽. 우선 부평항 계획을 살펴봅시다. 1972년에 서울 인천 특정지역 대규모 사업의 평가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선박이 아닌 도로와 전철로 서울 인천 간의 화물이 수송될 것이므로 부평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968년에 경인고속도로, 1994년에 제2경인고속도로, 2010년에 제3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었으니 이 평가보고서의 예측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 건설이 한창이던 1990년 2월 10일 경인 운하계획을 확대해서 부천의 중동 신도시까지 운하로 연결하는 방안을 건설부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후 중동 신도시를 언급하는 기사에서 이 경인 운하와의 연결 문제가 심심찮게 나타납니다. 중동 신도시가 국내 최초의 운하도시가 된다거나 중동이 수도권 5개 신도시 중 운하와 연결되는 유일한 관광도시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중동 신도시를 차별화하는데 이 경인 운하 연장 구상이 활용되었던 것이죠. 원래 경인 운하와 굴포천을 연결하는 목적은 산업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동 신도시 개발을 담당한 부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부천 운하 건설이 현실화될 경우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천여 개 업체가 인천에서 각종 원자재를 배로 직접 운송해 생산비 절감은 물론 육상에서의 교통체증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신도시와 상동 신도시가 자리한 부천시, 그리고 입주자들은 산업용 운하가 아닌 위락용 운하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1993년 12월 25일자 매일경제기사 상동 신도시 개발 계획안 마련. 상동 신도시 개발 계획안 마련은 부천 운하와 연계한 위락단지 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부천시의 의향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한국의 베니스가 될 수 있을까? 경인 운하와 굴포천 그리고 부평항 계획을 둘러싼 각 주제 간의 동상이몽은 결국 1996년에 폭발합니다. 1996년 2월 14일자 조선일보 기자 정부는 회피 말고 약속 지켜라. 신도시의 분노 주민 대표에게 듣는다에는 조영상 중동 입주자 대표 연합회장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실려 있습니다. 택지를 빼곤 아직도 빈 땅이 대부분입니다. 분양 당시 정부가 내건 구호는 베니스를 능가하는 문화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경인운하 계획서는 엉뚱한 곳으로 비켜놨고 각종 문화시설도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요. 중동 신도시를 분양하면서 정부가 베니스를 능가하는 문화도시라고 선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니스의 운하에서도 산업물자가 운반되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중동 신도시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운하를 둘러싸고 주체들 간의 오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부천시가 제작한 2011 부천 도시 기본계획을 살펴보니 부천 운하 계획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 수요와 물동량을 처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원이 없는 내륙 지역의 숨통을 트게 하고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락단지, 유원지 계획과 연계하여 관광 단지화한다는 활용 방안까지 계획을 검토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부천시는 1997년에 2011 부천 도시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서는 수도권 전철 11호선이 부천까지 이어지는 등 교통계획을 받아들이는 대신 부천 운하계획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베니스를 꿈꾸었던 부천 시민들의 열망은 그 뒤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부천시의원이 굴포천에 부천항을 건설하고 소형 유람선을 유통시킬 것을 부천시장에게 시정 질문 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또 부천 굴포항을 건설하겠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언론사도 같은 해에 출범했습니다. 경인운하라는 100년 된 국가 프로젝트가
아직도 이렇게 현실에서 힘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천항 호재가 정말로 실현될지, 만약 실현된다면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